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날 발표하면 세론이 나올까 아니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환호를 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잠자려고 하다가 이제 머릿속에 번뜩 든 게 일본에 이제 정책이 언제 시행이 되었고 그 정책이 1년 동안 어떻게 효과를 줬고 그 거기서 이제 움직였던 기업들의 주가와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제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일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금융 자동차 지주회사가 올랐는데 특히 이제 금융회사 중에서 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번에 배당 기준일이 뭐 2월 말과 3월 20일인 뭐 기아가 있고 2월 말이 있는 이제 현대차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들 중에서 은행 지주 쪽은 28일, 29일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2월 말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 플러스 2일 전에 이제 배당락이 나오기 때문에 26일과 27일에는 배당락이 나오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배당을 먹고 싶어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 수요가 한 다음 주 19일부터 23일 되면 될수록 점차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기준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까지 양방으로 이제 겹쳐져 있는 그 시기에 수급이 막 몰려가다가 심지어 이제 설날까지 있다 보니까 영업일수가 적단 말이죠. 그럼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2월 말에 배당 플레이를 작년 말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월 달부터 배당 플레이를 막 해야 되는데 설날까지 껴있으니까 영업일수가 적어서 수급이 몰렸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게 배당 기준일이 지나는 시점일 텐데 그게 2월 말이니까 정책 엔진을 어떻게 위로 더 쏘게 할지 아니면은 세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확실한 거는 배당에 대한 어떤 수급 엔진은 일단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2023년 3월부터 그 PBR 1배 이하인 프라임과 뭐 스탠다드 시장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주가가 흘렀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일본의 대표적인 어떤 은행 기업들입니다. 은행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뭐 차이가 그렇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발로 이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일본 기업들이 이제 대략 한 올라와 있는 폭과 지금 KB금융이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폭을 보게 되면 KB금융은 지금 정부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일본만큼 주가가 지금 1년 기준으로는 주가가 지금 똑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국내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국내 은행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일본의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것과 유사한 주가 수익률을 1년 단위 최근 1년 동안 거두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로는 섭섭지 않고 거의 뭐 1년 동안 일본들이 갔던 그 거리를 아주 빠르게 2달 만에 지금 격차를 좁혀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정책이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시행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애들이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애들이랑 주가 수익률이 똑같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야 되고 혹시나 싶어서 보험회사들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보험회사들도 DB손해보험이랑 삼성화재를 비교를 했더니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있었던 일본의 어떤 보험회사들의 주가 수익률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봤어요. 일본의 금융회사들이랑 우리나라 지주회사와 대표적인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현대차 이 기업도 어느 정도 주가 수익률이 지금 겹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야 한국이 정말 이 정책을 하면은 먹을 게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1년 동안의 어떤 주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일본이 올랐던 1년치의 어떤 주가 수익률을 화끈하게 한국은 한두 달 만에 지금 쫓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26일날 정책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파괴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하지 않고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로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세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본 회사들은 이미 정책이 한참 무르익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주가가 올랐고, 게다가 이제 그 엔화의 어떤 수혜까지 입어서 이 정도 주가가 간 것이고, 한국은 완전 이게 2달 만에 지금 이 격차를 좁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수익률만 봤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26일 날 정책이 발표가 되고 세론이 나오게 돼서 일본이 갔던 주가보다 좀 더 많이 못 간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일본을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주가 룸이 이제 생기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밸류업 프로그램이니까 일본의 주가 수익률을 앞으로는 앞질러 나갈 거야 라고 주장을 해야 이게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익률은 어느 정도 한국이 좀 선반영된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이제 정책을 막 발표하는 단계인데 벌써 일본이랑 주가 격차가 좁혀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주환원이나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더 센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선두권 삼성물산이나 현대차 말고 뭐 SK나 뭐 HD 현대나 이런 일반 지주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편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게 정책을 통해서 세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2위권 지주회사나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좀 더 치고 갈 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 기업들, 대한민국의 이 주주환원 관련된 대표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은 어느 정도 일본의 어떤 주가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은 2023년도 3월에 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발표하는데 왜 주가는 벌써 좁혀져 있느냐. 이게 다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